네, 오늘 그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계속 이어지는 반도체 공급 현상, 부족 현상,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악재일지. 그런데 이제 중소형 반도체 소재하고요, 장비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왜 이제 계속 제자리죠. 어저께도 사실은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5% 정도. 그 정도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오늘 속 시원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반도체 쇼티지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듯합니다. 그 공급 부족 사태가 뭐 TSMC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일부에서는 여름이 지나면 그래도 많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송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반도체 그 종류마다 조금 그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그 코로나19에 따른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그 공급 부족 사태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공급 부족 상황인데 내년에 뭐 수요라든지 공급 그 조건에 따라서 뭐 생각한 것보다 공급 부족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확실히 사실 아닙니까? 팩트인데 그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은 뭐 8인치 웨이퍼에 뭐 한 300 나노 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사양 반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고사양 반도체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이 조금 좀 특별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들은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긴 한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가져온 특별한 상황이 있다.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못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그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역시 투자를 또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반도체가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이제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역성장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쪽은 사실 크게 돈이 되는 그런 제품도 아니고 또 워낙 그 수요가 그 안 좋을 걸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SMC라든지 이제 그러한 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이 그 자동차 쪽으로는 그렇게 그 배당을 많이 안 한 거죠. 생산 설비를. 그랬는데 반대로 이 IT 쪽으로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서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언택트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또 수요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생산 설비를 별로 할당을 안 하고 이제 IT 쪽으로 그 노트북이라든지 서버 같은 쪽으로 할당을 많이 했는데 자동차도 작년 4분기 이후로 또 갑자기 자동차가 잘 팔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좋아졌는데 이제 공급 쪽에서는 자동차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생산 설비를 돌려놓다 보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르네사스 같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회사에서는 또 화재도 나고 이런 일도 겹치고 나니까 자동차 쪽 반도체가 더욱 그 특히 부족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 최근에 그 삼성전자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뭐 면담 요청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고
뭐 웨이퍼까지 이렇게 손에 들면서 사진까지 찍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는 뭐 중국이 절대로 뭐 반도체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겠다는 그런 톤으로 지금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위 대형 반도체 업체들, 이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이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반도체 관련한 그런 뭐 싸움이라고 할까? 이거는 사실 요번 그 사태에서는 사실 격가지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저런 얘기 하는 거는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해졌기 때문이고, 미국 산업에서 자동차라는 그런 산업이 종사자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피해를 입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에서는 이제 뭔가 자기네들 그 유권자들한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거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고, 사실 중국하고 요번에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그 격가지로 이제 나온 얘기고, 과연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런 미국 정부, 특히 이제 의회 쪽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기존에 이제 그 수출을 금하고 있던 EUV라든지 이제 그런 장비 말고도 딥유비라든지 아니면 EDA 툴 같은 거, 이제 그런 반도체 장비 같은 거를 그 공급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의회나 이런 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시안에, 하이닉스는 이제 우시에 이제 반도체 라인들을 이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반도체, 그 중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안 주면, 그럼 우리나라 그 반도체 라인 두 개가 이제는 반도체 장비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세공정 전환 못 하게 되고, 거기서는 공급 증가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정부에서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SK 하이닉스의 우시 라인, 그다음에 삼성전자 시안 라인이 D램, 낸드 전 세계 생산 설비에서 각각 한 15%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라인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를 못 받아가지고 그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D램 쪽에서 한 그 수요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20%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쪽에서는 한 40%의 성장 정도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전 세계 생산 설비 15%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생산 설비들에서 공급 증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D램에서는 3%, 그다음에 낸드에서는 6%에 해당하는 그런 공급 증가율이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그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가격이 막 2배 이상 뛰고 하는 그런 이제 산업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러한 피해를 다 누가 입겠습니까? 미국의 IT 세트 업체들, 뭐 그런 쪽에서 피해를 다 입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이제 장비를 공급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중국에 그 반도체 장비를 공급 안 한다 그러면, 그럼 중국 자본이 만든 반도체 회사, 네, 그런 데들한테는 안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든 그런 이제 반도체 라인한테까지 장비를 안 준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너무 부작용이 크다.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데, 물론 뭐 MCU 이런 것들이야 뭐 10배, 20배가 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대단하게 서프라이즈하다, 놀랍다라고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고 그 대신에 이제 중소형 장비주, 특히나 이제 소재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라는 거는 그 두 가지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EPS나 BPS 같은 그런 주당 가치, 그 다음에 또 PBR이라든지 퍼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그 밸류에이션 배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곱해져서 나오는 게 주가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사실 그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2분기도 지금 원래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지금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도 뭐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크게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주당 가치, 즉 실적이죠.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당 가치는 좋은데 자 그러면은 왜 그 주가는 못 오르냐? 아까 말씀드린 그 양대 축에서 그 주당 가치는 좋은 반면에 지금 밸류에이션 배수라는 게 그게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밸류에이션 배수가 이제 왜 늘리고 있느냐? 여러 가지 그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많은데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라는 그런 지표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배수들하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밸류에이션 배수가 저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이게 빨리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업황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주당 가치도 막 오르고 그다음에 유동성 증가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베이스도 오르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문제는 주당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유동성 증가율이 작년 말이 20% 수준에서 지금 한 16% 수준으로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배수가 내려가고 있고, 자 그러니까 주당 가치는 주가를 위로 밀어 올리고 반대로 밸류에이션 배수는 이거를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최근에 주가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그런 좀 횡보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쫓겨서요. 마지막 질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쓰는 게 낫겠습니까? 어떠세요? 일단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저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오를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이제 대규모로 지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다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오를 텐데 자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장비주나 이런 것들도 물론 좋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 4분기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설비 투자를 좀 크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장비주들이 실적도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 그 들어올 이제 큰 규모의 투자, 요거를 겨냥한 장비주 투자도 역시 유효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도움 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